안녕하세요. 에라잉의 에드입니다. 오늘 다시 제대로 알아볼 전치사는 for입니다. for는 20여 개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전치사로서 수많은 문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r가 가진 느낌을 알아보고 주로 사용되는 의미 5개가 어떻게 for의 기본 느낌과 연결되는지 예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for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 5개의 의미 정도는 같이 알아보면 좋겠고, 앞으로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for는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아마도 무엇을 위한, 위해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서 첫 번째 뜻으로 적혀 있지만 무엇을 위한, 위해라는 문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다면 이런 의미로 번역이 안 되는 for의 사용에서 혼동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느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for가 가진 기본적인 느낌은 어떤 목표를 향해 마음이 쏠리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것만으로는 전치사 to와 많은 문장에서 헷갈려 하시지만 for와 to의 차이는 헷갈리는 영어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r가 가진 느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이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해 봤는데 가장 유사한 느낌을 가진 것이 지향하다 였습니다. 지향하다는 의식이 어떤 대상을 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지향하다의 의식이 for 앞에 나오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고 그 의식과 마음의 목적이 for 뒤에 나오는 대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일단 for와 친해질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for가 가진 20여 개의 뜻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부분의 의미를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5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어떻게 기본적인 느낌과 결부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무엇을 위한,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예문을 해보겠습니다. 난 너를 위한 선물을 샀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bought a gift for you. 이 문장에서 선물을 샀다는 의식과 선물을 산 목표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you, 즉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향해 있음을 for로 알려주면서 무엇을 위한 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대상에게 어떤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비슷하지만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의 무엇을 위해 라는 의미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역시 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난 N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can do anything for N. 여기서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의 흐름이나 이 행동을 목표로 하는 대상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N이라는 사람으로 향하고 있음을 for로 알려주면서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대상에게 나름의 혜택이나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는 의미니까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무엇을 대표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데이빗은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avid is speaking for all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데이빗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의식과 목적이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있기에 무언가 하기 어려운 말이나 발표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 즉 대표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어의 의미는 달라졌지만 그 기본 그림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그녀는 3주 동안 시애틀에 머물 것이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ll stay in Seattle for 3 weeks.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라고 번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로 전치사를 한정시키면 그만큼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의 범위도 좁아지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녀가 시애틀에서 머물겠다고 결정한 후 그 머무는 기간에 대한 의식과 목적 시간이 3주라는 기간으로 향해 있기에 다른 기간이 아닌 3주를 머문다는 것이 for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이 행해지고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을 표현할 때는 for를 이용해 동안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그는 공개적으로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openly apologized for his behavior.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그 의식과 목적의 방향이 그의 특정 행동으로 향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 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을 for를 통해 역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의 원인을 나타내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와 무엇으로라는 예문을 각각 알아볼게요. 나는 그의 연설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 영어로 한번 말해보실까요? 네, I attended the seminar for his speech. 내가 그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한 의식과 목적이 그의 연설로 향해 있기 때문에 for를 통해 세미나의 참석의 이유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로 유명하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signature menu. 다시 말씀드리지만 for가 무엇을 위한 위해로 알고 계시다면 이 문장은 이 레스토랑은 대표 메뉴를 위해 유명하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스토랑이 유명한 이유가 레스토랑이 내놓은 대표 메뉴로 향해 있어서 유명해진 이유를 역시 for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도 다양한 의미로 수많은 문장에 쓰이는 for이지만 다른 전치사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느낌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전치사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